유령 전투기 좀 말이 좀 그런데요. 마치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전투기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유령 전투기, 결국 스텔스 전투기를 얘기하는데 이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은 뭐냐면요. 날아오는 전파를 딴 데로 튕겨보내는 겁니다. 튕겨보내거나 자기가 흡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파가 안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면 그 돌아오는 전파를 찾아서 얘의 위치를 찾는데 여기서 탐지하는 쪽에서는 못 찾는 거죠, 얘를. 아니 왜? 가오리처럼 생겼을 뿐인데 왜? 가오리처럼 생긴 게 바로 그 전파를 튀겨내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얇게 됐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가 쫙 날아왔을 때 비껴나가는 거죠. 비껴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전파가 물론 다 비껴나가진 않습니다. 일부는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게 너무 조그매서 어땠냐면 벌레 정도, 새나 벌레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레이더상에는 전투기나 뭐 이런 비행기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폭탄을 떨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선생님, 그게 가오리 모양 때문이에요? 아니면 무슨 화학 반응 처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의 설계 형태로 인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위로 비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부의 소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면에 이 도료, 페인트, 도료를 이렇게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걸 쓰기도 하고 혹은 아예 재질 자체가 얘가 들어가는 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특수한 합성 소재 재질로 만들어서 그런 레이더 전파를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서 보내는 걸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떠냐면요. 대한민국은요. 이미 이 전투기를 올해 3월부터 지금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40대를 사기로 했거든요. 그 더 많이 가져야 돼. F-35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F-35라는 전투기를 우리가 이제 40대를 사기로 해서 그중에 지금 이제 3월부터 도입이 시작돼서 이미 지금 이제 한 4대가 들어와 있고요. 40대면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40대 정도면은요, 사실은 일반 전투기에 보통 한 3대, 4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대를 도입하는 것이 얘가 갖는 소위 전략적 함의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북한으로서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바로 북한 군 수뇌부 혹은 국가 수뇌부가 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정은의 그 위원장의 그 목숨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어느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최고 1위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핵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듯이 북한으로서는 대려 이런 스텔스 같은 무기 체계가 최고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유령 전투기 때문에 왜 미사일 도발을 해요? 북한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최우선의 안보 위협이 바로 이 전투기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없앨 수 있다 혹은 상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한다는 거죠. 특히 최근 발사한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스텔스기가 운용되는 공군 기지를 타격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최근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그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한미연합군 훈련을 했거든요. 이 훈련에 이제 F-35 전투기가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이제 그 육해공군 훈련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도 육해공군 훈련을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대응 훈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미사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네. 설명 확실하네. 이제 아주 고도화된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 이 자랑질을 하는 거죠.